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리뷰,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 이런 따끈따끈한 글들을 모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8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올라온 포스트고요.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포스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화농성 여드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래도 케어를 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드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실 모든 여드름을 그냥 여드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제 종류를 나누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여드름이 있습니다. 세분화시키지 않고 오늘은 대분류로만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게 하면 화농성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화농성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화농성 여드름의 사전적 정의는 종기가 곪아서 고름이 생긴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종기가 곪는다,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곪아서 고름이 노랗게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곪아서 노랗게 뭔가 이제 고름이 생기면 이제 그런 여드름들을 우리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화농성 여드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여드름 자체 일단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하나의 이런 모낭에서 여드름이 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모낭, 세 개의 모낭으로 이제 염증이 곪아가면서 고름이 넓게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화농성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화농성 여드름은 주로 화이트헤드나 작은 여드름도 있죠.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변질되면서 발생하거나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가장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드름이 날 기미가 보이면 벤조일페옥사이드 살균제 혹은 이제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유발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염증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 군데의 모낭에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갑자기 나버린다면 그때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농성 여드름을 짜고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유발되었다면 피부에 이렇게 계속 잡아 뜯거나 만지거나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방치를 해주세요. 그때 이제 여드름 살균제는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겠죠. 벤조일페옥사이드나 바하 이런 것들은 계속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악화를 막을 수 있고요.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심하게 곪아서 더 이상 곪지 않을 수준이 된다면 이제 모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공에서 이제 염증이 압출될 수 있는 겁니다. 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모공이 열리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모공이 안 열릴 때에는 완전 닫혀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를 가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가해주거나 압력을 가해줬을 때 압출이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서 이제 압출을 할 건데요. 거품을 내신 다음에 모공의 화농성 여드름을 부드럽게 압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노란 고름과 붉은 피가 압출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노란 피와 이제 고름들 그리고 빨간 붉은 피 이런 것들이 다 압출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림프액들, 투명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여드름 패치 붙이시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여드름의 압출이 쉬운 게 아니에요. 화농성 여드름 특히 아까 알아보았듯이 화농성 여드름은 2개 이상의 모낭에 염증과 고름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곳의 모낭에서 여드름과 고름을 압출해도 다른 한쪽의 모낭에 고름과 염증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농성 여드름의 사이즈가 이렇게만 줄어든다면 여기 아직 남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모낭의 압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번 모낭의 경우 오늘 압출을 완료했다면 2번 모낭의 경우 한 3, 4일을 기다려야지 압출할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이제 발전되거나 아니면 발달되는 그런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의 압출이 다 끝나고 부어있는 상태만 이렇게 남게 된다면 림프액만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재생밴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도 가져왔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듀오덤 엑스트라 신 4인치 4인치 그러니까 10cm씩 해가지고 이렇게 10장이 들어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한 장 뜯어서 가위로 잘라서 크기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제일 잘 붙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자,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재생 패치는 3일 정도 충분히 붙여주시면서 재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하루 2회 정도 하얗게 변할 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재생 패치 사용 시기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흉터 개선 연고들 혹은 화이트닝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서 여드름 흉터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또 365일 흉터의 악화와 색소 침착의 억제를 위해서 선크림은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사용하시고 나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을 그냥 집어 뜯고 막 누르고 세게 누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애기처럼 다루어 주세요. 자, 화농성 여드름은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루어 드린 부분은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화농성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빠른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